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에너지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3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구촌 에너지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닷새간 계속될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현안이 논의되고 세계 에너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대구에 모였습니다. 2013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막이 오른 것입니다. Hereby declare the official opening of the World Energy Congress 대구 2013. 90년 역사의 세계 에너지 협의회가 3년마다 열어온 국제회의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대한민국, 그것도 대구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번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솔라시티로 지정된 이곳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73개 나라 275명의 에너지 지도자가 연사로 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현안 60가지를 논의합니다. 사전 등록자가 6,000명을 넘어서 참가자는 역대 최대인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I eagerly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tremendous achievement regarding how to secure tomorrow's energy today over the course of this Congress.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지와 함께 에너지 3중고 해결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총회와 함께 열릴 전시회에는 국내외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을 필두로 24개 나라에서 260여 업체가 참여해 비즈니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개최지 대구시는 오는 15일 한국의 밤 행사 등을 열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나섭니다. 역대 최대 규모란 수식어가 붙은 2013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는 대구에 있는 이곳 엑스코에서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에서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획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물에 전기를 더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됩니다. 수소에너지는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시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무한정 존재하는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공해가 없고 소음도 매우 작습니다. 또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같은 양으로 3-4배가량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발전 효율도 태양광 발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에너지를 우리나라 3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에는 이미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뒤 연간 9만 메가와트아워, 2만 세대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짓는 기간이 10분의 1도 들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도시만에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발전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공사 시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기가 짧고, 그리고 대단위 도시에도 적합하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 수소연료 전지차에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콤플렉스도 최근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뽑아내는 원리로 현재는 하루에 수소연료 전지차 20대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이런 자동차 충전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금속 표면 처리, 암모니아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량이 늘어나면 앞으로 지역 산업단지와 공단, 병원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진짜 물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 용기에 충전해서 이제 각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대구가 수소 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세계에너지 수요 증가세 둔화와 화석연료 자원의 부족 임박, 온실가스 50% 감축 등과 같은 현실과 다른 에너지 문제를 정책 입안자와 업계 지도자들이 직시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에너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과 전환을 위해 시급하고 기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의 막이 오름에 따라 대구시는 총회 참가자들이 머물 호텔 등 숙박시설의 비치 물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 참가자들이 총회장인 엑스코를 오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셔틀버스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노선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경주에서는 동아일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선수들뿐 아니라 동호인 만여 명이 참가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달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안압지는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오늘 경주에서 열린 대회에는 케냐의 신예 키무레르 선수가 2시간 7분 48초로 우승했습니다. 대회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 상금 5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And I thank God because I ran good in this race because it's my first time to be in this place. I was well prepared before I come to this place because I know it was a good prize. 한국 선수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오서진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 외에도 전국에서 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풀코스와 하프, 10km, 5km 구간으로 나뉘어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도로를 달리며 건강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청명한 가을인데 아들이랑 같이 뛰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 뛰니까 서로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 화합된 모습이 보여서 매우 좋습니다. 대회가 열린 경주에는 사적지마다 가을빛으로 물들었고 시가지 도로는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들로 원색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6.25 전쟁 때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오늘 경산 시립박물관에서 열려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랬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간 조사를 벌여 민간인 3,500여 명이 6.25 당시 이념적 누명을 쓰고 국군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희생자들의 명예가 60년 만에 회복된 사건입니다. 청도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부산 반핵 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들은 오늘 세계에너지 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와 영덕의 핵발전소 신규 건설 등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폭력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맨하탄의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스포츠 마케팅사가 45분물로 제작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미국 전역의 주요 지상파를 통해 방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울릉도 독도에서 펼쳐진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 장면과 인터뷰, 독도와 울릉도의 비경 등을 담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ABC, NBC, CBS 등 주요 지상파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선 5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4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곳은 97곳에 불과했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구와 인천, 광주, 부산 등 4곳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고 대구 남구와 동구는 자체 사업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울릉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6.2%로 가장 높은 광주 북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에서 47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영하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60도 이상 가열 처리한 뒤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보통 5, 6월에 첫 환자가 발생해 11월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간질 환자나 당뇨병, 폐결핵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다음 달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시나 대구 테크노파크로 신청하면 되는데 선정된 기업에게는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명단을 제공하고 1:1 상담과 통역, 이동 차량도 지원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구시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체되는 남나무는 녹지나 노는 땅 등지에 경관수로 심어지고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를 집단으로 심어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농민이 사육하는 한우는 늘어난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3, 4분기 가축 동향에 따르면 한우와 유구는 65만 4천 마리로 지난 분기보다 2천 마리 늘었습니다. 젖소도 3만 9천 마리로 지난 분기보다 1,000마리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돼지는 127만 8천 마리로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 전분기보다 1만 2천 마리 줄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벼 유전자에 바실러스균에서 유래한 살충성 유전자를 삽입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벼 물바구미를 방제할 수 있도록 한 벼 물바구미 저항성 벼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 벼의 벼 물바구미 피해 발생이 기존 벼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농약 사용 비용은 30%, 노동력 소요 비용은 20%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